자, 이제 원자 구조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 여러 과학자들이 원자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야 라고 하는 기본적인 모델들을 제시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현대적인 모형에서는 어떻게 됐어? 가운데 핵이 들어있는 건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속은 원자 텅텅설이라고 그러죠. 텅 비어있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일정한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는 곳에 전자들이 돌고 있는데 돌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너무 빨리 돌다 보니까 걔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걸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거든.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방법은 확률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 뭐라 그랬어? 오비탈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야. 어디 있는지는 몰라. 그러나 그 주변에 어디 근방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걸 전자 구름의 형태로 표시를 했고 확률이 많은 쪽이 조금 진하게 표시가 돼 있더라. 우린 그걸 오비탈이라고 얘기했고 그게 나중에 이제 그 진한 쪽의 부분이 이제 밀도하고 방향성만 맞으면 걔네들이 결합해갖고 화학결합이라는 걸 하더라라고 하는 게 화학의 전부예요, 사실은. 그래서 선생님이 화학이 뭐니? 라고 했을 때 그거요, 최외각전자의 장난이요 라고 하는 그 최외각전자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많이 분포해 있느냐에 따라서 걔네들이 얼마나 겹칠 수 있는 확률이 있느냐, 이게 화학결합의 확률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원자의 구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 structure, 구조. 자, 원자의 구조를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자, 원자 영어 공부 한번 해볼까? 원자는 atom이라고 얘기하지. 원자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거라고 했지만 그 뒤로는 쪼개지더라. 이 정도는 알지. 그 사이에는 텅텅텅 비어있다. 핵하고 전자. 핵을 우리는 뭐라 그래? 뉴클리어라 그러죠. 전자는 우리 뭐라 그래? 일렉트론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렇게. 근데 이 핵도 또 쪼개지더라. 핵은 양성자하고 양성자를 우리는 프로톤이라고 하거든. 그 다음에 중성자 이렇게 구성. 중성자는 우리 뉴트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정. 노트 정리하니까 영어 단어까지도 좀 써놓읍시다. 그죠? 상식의 폭을 넓히는 거야. 양성자는 또 뭘로 이루어져 있어? UUD로 이루어져 있더라. 얘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 UDD로 이루어져 있더라.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뭐다? 소립자다. 소립자를 우리는 뭐라 그래? 영어로 쿼크라고 얘기를 한다. 이 쿼크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업 쿼크하고 다운 쿼크. 그래서 업 쿼크를 U라고 쓰고 다운 쿼크를 D라고 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사실은 업 쿼크는 하나가 플러스 3분의 2 전하량을 하죠. 플러스 3분의 2.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러니까 이 합이 상대적인 값이야. 플러스 1인 거야. 얘는 플러스 3분의 2고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전하량이 0인 거야. 존재는 있는데 플러스도 아닌 것이 마이너스도 아닌 것이 우린 그걸 중성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양성자는 정확하게 플러스 1. 이거에 비해서 전자는 마이너스 1의 전하. 이거 플러스 1이다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상대값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전자가 원래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야. 전하량을 정확히 얘기하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다. 그러니까 양성자는 어떻게 되겠니?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인 거야. 근데 저 숫자가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 숫자로 나눠준 거야.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1가다 마이너스 1가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이제 뭐가 나온다? 이 상대적 질량이 되게 중요해요. 원자 하나는 너무 가볍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정확한 질량을 문헌에 보면 나와 있어. 10의 마이너스 36인가 그래. 10의 마이너스 36kg? 뭐 이래. 너무 작은 숫자여서 천문학적인 숫자야. 그러니까 상대적인 질량으로를 우린 얘를 1.0이라고 정했을 때 중성자는 조금 무겁더라. 양성자보다 중성자가 조금 무겁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성자를 1로 잡았을 때 중성자가 1보다 조금 크다. 그에 비해서 전자는 양성자 1을 기준했을 때 1867분의 1배야. 그러니까 너무 가볍죠? 너무 가벼워서 얘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ignore, 무시하자. 무시할 수 있을 만큼의 작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뭐가 필요한 거니?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는 거야. 원자의 질량을 얘기할 때는 전자는 무시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니? 핵만 따져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핵의 질량이 원자의 질량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를 나오게 된 거냐면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질량수라는 개념을 쓰게 된 거고, 질량수는 핵을 구성하는 핵의 우리 핵자라는 표현으로 핵자의 질량이죠. 핵의 구성입자다 그래서 핵자라고 그래. 그 핵의 구성입자 뭐뭐 있어?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있잖아. 그래서 질량수라고 하는 건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다. 마치 공식 같은 느낌의 식이 하나 나온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원자의 구조 파트에서 화학에서 중요한 공식 같은 그런 느낌의 식입니다. 그래서 질량수는 핵의 질량으로 따지는 거지만 양성자수, 중성자, 핵을 구성하는 입자가 핵자라 그래갖고 양성자고 중성자인데 그 숫자를 합한 게 질량수하고 같고, 여기서 이 양성자수가 의미하는 거는 뭐가 같더라? 원자 번호가 화학에서는 양성자수거든요. 이거는 전자수하고도 일치하거든. 양성자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아야 되니까 언제일 때? 중성 원자일 때는 다른 게 주어지지 않았으면 전자수가 양성자수도 될 수 있다. 나중에 계산할 때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뭐를 해야 돼? 원소를 표시할 수 있어야죠.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원소를 하나 써봅시다. 이렇게 NA라고 하는 나트륨 또는 소듐이라고도 하죠. 나트륨이라는 원소기호를 쓰고 여기다가 11번 이렇게 쓰죠. 여기를 23 이렇게 쓰지. 그 다음 뭐 여기다는 이제 플러스 1가일 때는 플러스 이렇게 쓰고 여기다 2를 쓰면 NA가 2 있다는 뜻이고. 근데 이쪽에 오른쪽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가 중요하지. 그래서 이 11이라고 하는 건 뭐다? 이게 양성자 숫자다. 얘는 뭐하고 같다? 원자 번호하고 똑같더라. 그래서 원자 번호가 11번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뭐를 쓴다? 질량수를 쓴다.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여기서 뭐가 나오니? 우리는 바로 중성자 수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지. 중성자 수가 얼마 나오는 거야? 12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더라. 질량수에서 양성자 수 빼면 그게 중성자 수거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조심해야 될 게 이거 전혀 다른 값이라는 거. 질량하고 질량수는 다르다는 거. 여기로 예시를 든다 그러면 여기에 뭐 23.011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오면 얘는 질량이에요. 질량수는 앞에 정수 부분만 써주는 거야. 그래서 질량수는 23이 질량수인 거야. 앞으로 원소기호 써가지고 저 위치에 질량 위치에 소수점이 나오면 그건 질량이야. 그 앞에 정수 부분만 쓰면 그걸 우리는 질량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조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원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원소를 표현하다 보니까 아까 앞부분에서 돌턴의 원자 얘기할 때 몇 번 항목? 2번 항목에 같은 원소는 크기가 같고 질량이 같다. 수정 요소를 가했잖아. 질량이 다르다야. 그게 뭐라고? 동위원소가. 그래서 이 동위원소가 이제 우리가 지금 이회독을 지금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수능 유형을 다뤄야 되니까 동위원소에 이제 수능 문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동위원소는 영어로는 아이소톱이라고 하고 동위원소의 정의를 알아야죠. 질량수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동일한 거야? 원자 번호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은 동일할 수밖에 없죠. 물리적인 성질, 즉 핵이 다른 거야. 그래서 동위원소는 화학적인 성질은 동일하더라.
자, 원자 번호는 같으나 중성자 수가 달라서 우리 질량수가 다른 원소.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예가 아까 잠깐 써줬지? 수소가 있는데 1, 1짜리가 있고 이제 표시 방법 알았으니까 1, 2짜리가 있고 1, 3짜리가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가 6번에 12짜리가 있고 C에 6번에 13짜리도 있고 C에 6번에 14짜리가 있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린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 수소라고 하죠. 얘는 질량이 무거운 중수소라고 얘기를 하죠. 얘는 삼중수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얘는 탄소 12짜리라고 얘기해. 탄소 13짜리라고 표시를 하고 탄소 14짜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표현을 할 때. 그러면 이제 우리 주기율표상에서 뭘로 표현이 되는 줄 아니? 얘는 H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 1.008 이렇게 표현이 돼. 주기율표상에 이렇게 해서 6번에 12.011 이렇게 표현해. 이제 뭔 얘기인지 알겠지? 이 평균값의 값이 나온다고. 이럴 때는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걸 질량이라고 하는 거야. 이럴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질량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질량하고 질량수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이 퍼센티지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평균 원자량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 원자량의 질량이 주기율표상에서 저렇게 소수점 이하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래서 앞에 있는 앞부분에 정수 부분만 쓰게 되면 우린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 질량수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 문제로 자주 등장하는 애가 누가 등장하는 거냐면 맨날 나오는 애가 얘가야. 17번에 35짜리가 있고 CL 17번에 37까지인데 얘가 자연계에 75% 존재한다. 얘가 25% 존재해요. 이러다 보니까 얘를 우리는 어떻게 나타낸다? CL에 17에 35짜리도 있고 37짜리도 있지만 얘네들의 퍼센티지가 75, 25% 비율이기 때문에 이거 평균 내면 35.5가 나온다. 이렇게.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평균 원자량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니네 이 평균 원자량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겠냐?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겠어요? 35짜리가 100분의 75%가 들어있는 것이고 37짜리가 100분의 25%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35.5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는 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계산하는 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만약에 역으로 이 35점 구하는 방법을 역으로 얘네들이 몇 퍼센트인지 구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CL이 17번에 35짜리가 있고 CL이 17번에 37짜리가 있다고 해봐. 그럼 우리 여기를 X%라고 하자고. 그럼 얘를 갖다가 Y%라고 하자고. 근데 식은 하나밖에 없는데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구하기 어렵죠? 이 Y를 식으로 통일하면 얼마 안 될까? 100-X%가 되겠지. 전체가 100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자, 얼마인지를 몰라요? 평균 원자량을 구해야 돼. 평균 원자량이 얼마로 나와 있어? CL이 17에 35.5라고 주어진다 그래봐요. 이게 35점. 그럼 35.5가 주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35짜리가 100분의 X가 되겠지. 37짜리가 100분의 100-X가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계산 못하는 사람 없어요. X 모르긴 몰라도 75% 나올걸? 그럼 Y는 당연스럽게 25%가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이게 바로 동위원소를 이용한 그러면 이제 분자 구조를 우리가 찾아내는 분자의 원자량을 찾아내는 그런 원리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CL이 그러면 시험 문제 이제 수능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온 거냐면 CL2라고 하는 염소 분자 CL2라고 하는 염소 기체가 자연계에 존재할 때 어떤 식으로 존재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비를 구하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CL이 17번에 35짜리하고 CL이 17번에 37짜리가 자연계에 75% 있고요. 25% 있고라고 하는 정보는 우리한테 준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CL2의 조합을 따져야 되는 거야. CL2의 조합이 어떤 조합이 있겠어? 어떤 조합이 있겠어요? CL, CL, CL,
CL이 있을 거야. CL, CL이 있을 거야. CL, CL이 있을 거야. 어떤 조합이 있겠니? 35짜리, 35짜리 조합이 있을 거야. 35짜리, 37짜리 조합이 있을 거야. 37짜리, 35짜리 조합이 있을 거야. 37짜리, 37짜리 조합이 있을 거야. 그럼 확률로 전체 얘는 100분의 75가 있을 것이고 이거의 제곱이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100분의 75에 100분의 25가 있을 것이고 얘는 뭐예요? 100분의 25에 100분의 75의 확률이 있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100분의 25의 제곱의 형태.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갖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 x 플러스 y가 니네 이거 하면 제곱하면 니네 너무 잘 알잖아요. x의 제곱 플러스 2xy죠? 플러스 y의 제곱이지. 뭐 이런 완전 제곱식 알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 35가 나올 확률이 100분의 75야. 그럼 얼마니? 100분의 75면 4분의 3이지. 그 다음 100분의 25면 얼마야? 4분의 1이지. 이거에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냐? 4분의 3의 제곱이 되지. 그 다음에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이지. 그 다음에 4분의 1의 제곱이 되지.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분포가 어떻게 되는 거니? 얘는 16분의 9가 되고 얘는 16분의 2, 3은 6이 되고 얘는 16분의 1이 되더라는 거지. 몇 대 몇 대 몇이야? 9대 6대 1의 비율이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자연 상태에 CL2라고 하는 애가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할 거냐면 여기가 이제 분자량이라고 해볼게. 여기는 존재 비율이라고 해볼게. 어떻게 돼? 9대 6대 1이 되더라는 거야. 여기는 얼마짜리가 존재할까요? 70짜리가 존재할 거야. 여기는 72짜리가 존재할 거야. 여기는 74짜리. 35짜리 2개. 35짜리 37짜리. 37짜리 2개가 몇 대 몇 대면 9대 6대 1. 이런 식으로 존재하더라는 거야. 좀 어렵죠? 이런 거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실제 수능 문제에서. 이런 비율이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적어봅시다.